당신이 평생 사랑한 자식들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허름한 요양원 복도. 할머니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다. 눈은 텅 비어 있고 몸은 홀쭉하다. 뒤에서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바쁘니까 자주 못 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자식들은 차문을 쾅 닫고 떠난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요양원의 문이 삐걱이며 닫힌다. 할머니는 손바닥을 꼭 쥐고 있다. 손안에 구겨진 가족 사진이 보인다.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할머니. 흐릿했던 눈빛이 이윽고 단단하게 변한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장면 1. 젊은 시절 헌신적인 어머니. 1960년대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 젊은 시절의 할머니. 당시 30대 초반의 정수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 하지만 내가 엄마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 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굶기지 않을 거야. 새벽 4시. 정수는 벌써 일어나 국밥집에서 고깃국을 끓이고 있다. 장작을 패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는 것도 그녀의 몫이다. 남편은 병약하여 일을 돕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가게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아이들에게 가 있다. 얘들아, 밥 먹어야지. 일어나렴. 방 안에서는 작은 아이 둘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고 큰아들은 이미 책가방을 메고 나온다. 엄마, 오늘 반에서 학용품을 사오라는데. 정수는 순간 당황하지만 아이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 활짝 웃는다. 그래. 엄마가 돈 벌어서 사줄게. 그러니까 밥 꼭 다 먹고 가야 해. 그녀는 주머니를 뒤지며 힘겹게 동전을 모아 아들에게 쥐어준다. 자신의 밥값을 아끼고 아이들의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정수는 식사를 거른다. 그날 밤 정수는 손님이 떠난 국밥집에서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 마무리 청소를 한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피곤함이 함께 깃들어 있다. 장면 2. 희생의 연속. 몇 년 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정수는 이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녀는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밤에는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과일을 판다. 눈이 오는 한겨울밤. 정수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하지만 물건이 다 팔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했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로서 살아남아야 했어.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 어느 날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정수는 갑자기 쓰러진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이봐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애들이 기다려요. 그녀는 다시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한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은 그녀를 반긴다. 큰아들은 책상에 앉아 책을 펴놓고 있었고 둘째 딸은 막내를 돌보고 있다. 엄마, 오늘 또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우리 애들 배고플까봐 오늘 시장에서 두부 싸게 샀다. 얼른 밥 먹자. 정수는 다 큰 아들을 쓰다듬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준다. 본인은 젓가락도 들지 않는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희들이 먹어야지.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장면 3. 배신. 요양원 입소. 할머니가 된 정수는 한적한 마을의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녀가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어준 작은 인형이 들어있다. 자식들은 그녀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떠나려 한다. 그러나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본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애써 닦아낸다. 요양원 방 안 텅 빈 공간 속에서 정수는 조용히 앉아 손에 든 사진을 쓰다듬는다. 그녀가 젊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하듯 중얼거린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너희가 나를 버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그녀의 눈빛이 변한다. 이때부터 그녀의 복수는 시작된다. 장면 4. 복수의 시작.
요양원의 적막한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다이어리를 펼친다. 다이어리에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적어 내려간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붉은 펜으로 힘주어 쓴 글이 추가되어 있다. 나를 버린 자식들은 내 재산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정수는 다음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단호하다. 김 변호사, 내가 부탁한 건 다 진행되고 있나?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을 자식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장면 4 자식들의 분노. 몇 달 후 자식들이 요양원을 방문한다. 어머니, 서류는 잘 받으셨죠? 빨리 서명하셔야 합니다. 무슨 서류? 재산 위임장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 그거.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내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단다. 자식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는다. 뭐라고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지. 내 돈은 자식을 배신한 너희들에게 줄 생각이 없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들에게 쓰려고. 자식들은 화를 내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다. 장면 5 자식들의 필사적인 설득. 자식들은 화가 나서 다급하게 말한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저희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우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릴 때도 그런 핑계를 댔겠지.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겁니까? 그래,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장면 6 새로운 가족. 요양원의 직원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 할머니, 이 꽃들이 참 잘 자라네요. 그러게요. 나도 이곳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노인들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가족이 피를 나눈다고 가족인 것은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지. 할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